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세 번째 녹화네.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버벅거렸는데요. 우선 나스닥이 부러진 모양새가 아주 나쁩니다. 그 외에 홍콩이 오후장 들어서 다 내려와 버린 것도 영 찝찝한 부분이고요. 대신 S&P 변동성이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또 반대로 오후 들어서 콜옵션에서 강력한 환매가 나오면서 시세가 폭발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에서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흔들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들어갑니다. 아시아 세션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미국 지수 선물 전산장 개장 상황이죠. 웬걸 오늘 아침 S&P 선물이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더니 빠른 환매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너무나 멋진 상승이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 오픈하면서부터 갭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시장은 막판에 워낙 눌러놨기 때문에 갭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했는데요. 생각보다 갭상승이 약해서 뭐지 이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야 콜옵션이 폭발한 듯 했으나 오전 11시 30분 홍콩 세션 오픈할 때까지는 그냥 뭐 푼만 눌러주기는 느낌이라서 아 이거 최소한 전일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가겠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현물을 산 것이 옵션 포지션과 연계되어 산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하기로 하고 현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콜옵션이 감마를 살리기 위해서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산 다음 옵션 감마가 충분히 살아나자 거기에 대놓고 선물을 죄다 매도를 해서 현물을 완전 해지하고 넘겼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외국인 주식 매수가 실제 주식 매수가 아니라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주식이랑 선물을 사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세션은 난데없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이 시가 갭다운을 하게 돼서 또 풋옵션이 방방 뜨게 되면 거기서도 옵션 감마를 살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달 말까지 장중 진폭이 몇 %씩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제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물 스프레드는 오전 11시 30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45포인트로 계속 악화되었는데 그 뒤로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돌고 콜옵션 감마가 살아나면서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스프레드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라왔죠. 예, 개선됐죠. 아까 이야기한 그 외국인이 현물을 산 것이 옵션 포지션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만기일에는 옵션이 감마값이 아주 높습니다. 행사가 하나를 옮기면 옵션이 낮은 가격에서 바로 2.5포인트 이상으로 쉽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델타의 미분이 감마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여기서 뭐 재미없어 하실 분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속도가 커진다. 델타의 변화에 대한 가속도가 커진다라고 해서 그 감마 값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수를 변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선물은 단기 포지션일 수 있고 또 장기 포지션일 수 있고 또 이번 물 포지션을 다음 물로 롤오버도 할 수 있지만 옵션은 매번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제 장기 포지션이 될 수 없고요. 특히 지금 만기주잖아요. 만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콜옵션이 감마가 살아있을 수 있는 놈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현선물을 동반 매수하면 현선물을 매수한 데 들어간 비용, 나중에 또 뭐 팔기도 하고 해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비용보다 콜옵션이 감마가 살아나서 내 가격이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옵션은 내일 모레면 만기가 되죠. 그 옵션 그대로 두고 종가의 현물은 또 그대로 두고 선물 매수를 싹 던져서 매도로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전체 포지션은 합성 품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가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이지 이제 만기가 내일 하루 남았는데 콜옵션은 지수가 폭락을 해도 제로 이상으로는 제로 이하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락을 해도 큰 손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물을 산 거는 선물 매도로 다 전환을 해서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해도 전혀 뭐 손실이 아닙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금융업에서 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이 해외 달러를 좀 열심히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 오전에 중국이 CPI와 PPI가 발표됐는데 모두 마이너스로 때려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였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이 중국의 돼지고기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왜곡되었는데 기저효과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전에는 조심스럽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점심때까지 뭐 홍콩 같은 항생 지수는 뭐 1.3% 넘게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미국 본장 하락할 때는 함께 따라 흘러내려서 아주 나쁜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난주 아랫꼬리 달린 주봉을 이번에는 아랫꼬리 다 뭉개면서 밀어버린 것이라 시장이 쉬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봐야겠죠. 연말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이 일반론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가 오랜만에 약세로 돌았다는 것,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갑니다. 유럽은 장 시작 후 독일 중심으로 무려 1%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럽 증시가 다음 주까지는 추세적 흐름을 보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30분 동안만 상승을 하고 나서는 상승세가 점점 약해졌고 유럽 마감 후에 미국이 추가 하락하면서 커다란 윗꼬리를 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윗꼬리로 그림이 좀 나빠졌는데요. 어차피 유럽은 내일 ECB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ECB 이후에 시장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유럽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비추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 빠진 것을 보면 상승 쪽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에 골드가 아시아 세션부터 약하더니 유럽 세션 들어서 더욱 약해졌는데요. 어제 골드가 0.5% 어중간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쉬겠다 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세션 오픈하면서부터 골드 숏을 치려는 물량들이 제법 들어왔는데 실제로 제대로 밀린 것은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 밀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오늘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탈리아 5년물이 제로 쿠폰으로 도달했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미국 지수 3대 지수 선물은 S&P만 강세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그래도 시장을 나쁘게 볼 수 없었던 것은 초반에는 변동성이 계속 죽었어요. 당연히 저는 저 아래 5일선에서 매수 대기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뭐 오케이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막 퍼붓는 매도는 아니고 올라오면 계속 누르는 매도가 나와서 이거 뭘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 모니터하는 이 관심 종목 탭 중 하나가 이 개잡주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새로 등록을 한 게 있거든요. DASH, 심볼명 DASH, 즉 도어대시라는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원래 88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공모가 밴드를 넘겨서 102달러까지 이제 최상단에서 이제 공모가 됐고요. 그리고 시초가는 이거 182달러, 하루에 85% 아이고 뒷골이야. 아이고 뒷골이야. 예, 이 도대시라는 종목은 한국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배달 회사입니다. 뒷골이야. 이렇게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신규 상장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분산 국면이고 지수가 못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참 어쨌든 애들이 주식을 팔고 이 도어대시를 사는 건지 나스닥 종목들을 점점 팔아대기 시작했죠. 그 전에 있었던 거 하나, 이 파이자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또 낮에 또 파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파이자는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대장주로 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발표된 뿐더러 어쨌든 얘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비즈니스도 많고, 그래서 얘가 강세로 가게 되면 나머지 뭐 파생되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또 얘가 약세가 되면 나머지들도 좀 이렇게 쉬는 그런 대장주라고 보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라일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백신도 이제 점점 좀 잊혀가고 새로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관련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뉴스들은 이제 다 노이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파이자가 좀 초반에 밀리면서 다우가 좀 약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은 아니 S&P는 버텼어요 나름. 그래서 5일선 터치를 하고 나서 좀 제법 반등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시 반 이후에 그러니까 유럽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개별 종목에 준비디오만 밀리기 시작했죠. 뭐 테슬라도 밀리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모두 다 쉬어가겠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5일선과 11선을 둘 다 한 방에 다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21선을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터치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강세장이라면 거길 터치하고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다시 양봉을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가장 유력한 것은 큰 도치 아니면 아시아 세션에서 얼마 안 밀리면 본장 가서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나 S&P나 모두 처음에서는 5일선 매수되기를 했는데 5일선이라 봤자 한 0.5% 선이라서 마이너스 0.5% 선이라서 뭐 크게 부담도 없고 잡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나 둘 밀려가면서 손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은 2.5% 넘게 밀려서 끝났고요. S&P도 3682선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거길 깨면서 롱 포지션을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변동성마저 다 올라와서 야 이거 주봉이 아래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코멘트하면 아직은 이 부양책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S&P가 오늘 하루 운봉 나왔다고 해서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는 일단 나스닥처럼 21선 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는 콜옵션보다는 강세콜 이런 거를 잡아서 재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이 테슬라가 다다음 주인가요? S&P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S&P 지수 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종목들을 비워내고 그만큼 테슬라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S&P 지수 자체가 다음 주에도 좀 추가 하락할 수 있어서 21선에서 선물 매수를 뭐 네이키드로 하진 못하겠고 조금 더 안전한 강세콜로 좀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또 체크할 부분은 이 농산물 중 소맥이 2.5% 상승을 했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로 돌기 시작해서 뭐 종가 고가로 한 방에 위로 갔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아래 꼬리를 굉장히 예쁘게 달았는데 다행히 뭐 기존 포지션이 드디어 이익으로 전환됐어요. 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이익이 됐는데 스프레드로 제가 전환을 했었죠. 그래서 그닥 큰 이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지만 아직은 옵션 해지를 떼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일단 그대로 스프레드 상태로 넘어갑니다. 기름은 원유 재고가 1,500만 배럴로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쌓인 것으로 나오면서 밀렸는데요. 장중에 45불을 깨기도 했지만 유럽 마감하면서 텍사스 기름은 상당량 반등해서 끝나서 사실상 위아래 꼬리가 크게 달린 도치로 끝났습니다. 역시 기름은 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만기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의 단타 이런 거 하는 것은 이 별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별들한테 맡겨두시고요. 일반인들은 옵션 만기 때문에 과하게 밀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담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마감 동시 효과에는 이 차익거래 청산 주문이 모두 시장가로 나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도 차익거래가 많이 쌓였으니까 청산이 된다면 시장가 주식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간 잘 안 움직였던 코스피 200 하위 종목들이 막판에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중요한 전환 신호가 나왔죠. 그래도 저는 마구 부러질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21선에서 구경하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21선 구경하게 되면 단기 반등은 열려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래일이 내일과 모레면 이번 주 또 가게 되죠. 그래서 네이키드로 선물을 매수해서 홀딩한다든지 아니면 뭐 콜옵션 몰빵하는 식으로 델타가 열리고 세타가 큰 포지션은 잡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만기일입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